안녕하세요. 저희는 나만의 AI 만들기라는 주제로 수학 페스티벌 강의 영상을 찍게 된 대구 일과고등학교의 구현우 그리고 배원호라고 합니다. 우선 이론적 배경, 수학적인 탐구를 하기에 앞서서 일단 티처블 머신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실습을 진행해 볼 건데요. 티처블 머신은 구글에서 만든 머신러닝을 홈페이지, 그러니까 웹사이트 상에서 간단하게 직접 해볼 수 있게 만든 걸로 교육용 목적으로 여러 번 여기저기 사용이 되는데 백문이불여일견 한번 시작해 보죠. 우선 구글 검색창에 티처블 머신을 검색해 줍니다. 가장 상단에 뜨는 티처블 머신 홈페이지를 접속을 해서 그냥 시작하기를 눌러주세요. 여기 세 가지 프로젝트 모두 진행할 수 있지만 저희는 우선 이미지 프로젝트를 예시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준 이미지 모델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서 나오는 지시를 따라서 쭉 진행을 하면 되는데 우선 샘플 수집부터 해줄게요. 이게 자기가 사진 데이터가 있다면 업로드를 통해서 나중에 진행을 할 수도 있지만 우선 간단하게 웹캠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웹캠 버튼을 눌러주시면 노트북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바로 화면이 뜰 겁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인식하고 싶은 물품을 저희가 지금 필통이랑 저희 하늘보리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걸로 자,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 버튼을 누른 채로 이 하늘보리 병, 그러니까 저희가 인식시켜줄 물품을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하늘보리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들고 있는 사진을 찍어주면은 하늘보리에 대한 데이터가 쭉 쌓이겠죠. 누르고 있는 동안 한 250개 정도 이미지 샘플이 만들어졌으니까 이제는 클래스 2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웹캠을 누른 채로 길게 눌러서 녹화하기를 필통을 들고 있는 채로 녹화를 해줍니다. 막 여기저기 돌려가면서 촬영을 해주면은 250개 이미지 샘플이 모였죠. 자, 이 다음에 클래스를 하나 추가를 해볼게요. 이번엔 그냥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안 들고 있는 상태까지 녹화를 시켜주겠습니다. 자기 얼굴은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는데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것 또한 250개 정도 그냥 이미지 샘플을 만들어준 다음에 충분한 데이터가 보였으면은 모델 학습 시키기를 눌러줍니다. 그럼 저희가 여기서 모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시켜줄 거고 클래스 1은 하늘보리, 클래스 2는 필통, 클래스 3는 그냥 백그라운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이 학습시키는 동안은 이 페이지를 나가지 말아 주시고요. 응답 없는 페이지라는 메시지가 뜨면 대기를 눌러주신 채로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새로 고침 버튼을 누르게 되면 자료가 모두 날아가 버리니까 그러면 가만히 그냥 계시면 됩니다.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탭을 전환하지 마세요라는 메시지가 뜨죠. 여기 여기 고급 버튼을 눌러 보시면은 여기 에포크, 배치 크기 등등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우선 에포크란 무엇이냐? 에포크는 학습 데이터를 그러니까 학습 세트가 총 250개씩 3개를 모아서 제가 750개 이미지를 모았는데 대충 750개를 모았는데 이 에포크가 50이라는 말은 이 학습 샘플 세트를 그러니까 750개 이미지를 몇 번 학습할 거냐 50번 학습하겠다 해서 50 에포크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 나오는 여기 나오는 이 상수 값들은 최대한 안 건드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원하는 좀 더 머신러닝을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런 걸 조작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고급을 눌러서 조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학습률은 러닝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학습률이 작으면 조금 더 세밀한 학습을 할 수 있고 학습률이 높으면 조금 더 빠르게 학습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 낮아도 너무 높아도 이상한 결과로 빠져버릴 수 있기 때문에 0.001에서 크게 건드리지 않는 걸 추천드리고요. 배치 크기는 이미지를 학습하고
뭐 인식하는 것에 대한 건데, 네, 이미지가 뭐 설명 읽어보시면 되겠지만 뭐 이런 기본 값들은 주로 안 건드리는 게 좋고 나중에 더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만의 AI를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저희는 필통 그리고 하늘보리를 학습시킨 데이터를 학습시킨 AI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지금 클래스 1이 하늘보리였고 클래스 2는 필통 그리고 클래스 3는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는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저희만의 티처블 머신 AI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신기하죠? 약간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양한 각도의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들면은 뭐 다른 값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거는 다양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학습시켜 주시면은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물품들 뭐 핸드폰이든 뭐 마우스든 강아지든 뭐 그런 것들 다 그냥 학습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재밌게 갖고 놀아보시면 되고 이게 나중에 모델 내보내기를 통해 가지고 파이썬 할 줄 아신다 하는 분들은 검색을 해보시면은 얘가 케라스 모델을 내보낼 수가 있어가지고 파이썬 코드랑 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네, 관심 있는 학생분들은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지 프로젝트만이 아니라 여기 포즈 프로젝트, 오디오 프로젝트 여러 가지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선 포즈 프로젝트 뭐 직접 해보시고 오디오 프로젝트를 한번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더 실습을 해볼게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오디오 샘플 추가 그냥 배경소음. 얘는 그냥 가만히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이크를 눌러서 20초 녹화를 눌러주세요. 우선 권한을 허용하고 20초 녹화를 눌러주세요. 네, 녹화가 완료되면 샘플 추출 버튼을 눌러서 오디오 샘플도 만들어 주시고 이제 실제 저희가 인식을 할 오디오 소리들을 한번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클래스 2는 여기 연필 모양 버튼을 눌러가지고 제목을 그러니까 클래스 이름을 정해줄 수가 있거든요. 박수, 뭐, 박수 치는 소리를 한번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샘플 추출이 되는데 이런 거는 여러 개 해주시면 학습이 더 잘 되겠죠? 네, 모든 데이터를 최소 8개 샘플을 모아줬으니까 이제 저희가 앞서 하늘 살펴봤던 하늘보리를 튕기는 소리 그러니까 병 두드리는 소리를 한번 인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각각 오디오 샘플을 8개씩 모아줬으니까 이번에도 모델을 한번 학습시켜 보겠습니다. 네. 자, 모든 학습을 마쳤으니까 이번엔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배경소음 90% 이상씩 나오죠. 말할 때는 조금 퍼센트가 이상하게 나오지만 어쩔 수가 없고요. 박수 한번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90% 가까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정도면은 준수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병 두드리는 소리. 막 90% 이상 나오는 거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저희 뭐 오디오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오디오를 인식하는 게 사실 아직 완전히 발전하지 못한 부분이니까 시리도 지금 시리 안 불렀는데도 나오고 그죠? 뭐 이 정도면 준수한 결과라고 생각하고요. 1분 만에 만든 것 치고는 흥미가 생기셨을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티처블 머신 실습은 끝났고요. 나머지 하나 프로젝트가 있었죠. 포즈 프로젝트는 저희가 하는 걸 보여드리진 않을 거고 뭐 관심이 생기신다면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한번 체험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다음으로 준비된 수업은 이론 수업. 그러니까 이런 티처블 머신 같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만들어졌나, 그 인공지능망이라는 기술에 대해서 한번 탐구를 해볼 테니까 한번 수업을 듣고, 와, 나도 꼭 나중에 이 구글에 입사해서 티처블 머신 같은 인공지능을 한번 개발해 봐야겠다. 그런 꿈을 가져보시길 바라면서 일단 티처블 머신 실습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가지고 자기만의 AI 만들어 봤잖아요. 그런데 이 AI, 뭐 요즘 4차 산업혁명 시대다. 뭐 머신러닝, 뭐 AI, 인공지능 이런 말은 계속 그냥 넘쳐나고 있는데 이 말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가 알고 계시는 분은 사실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AI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기술인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행렬에 대해서 들어는 보셨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그냥 기초만 탐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 자, 우선 챕터 1. 이 AI의 기본이 되는 기술이죠. 인공신경망입니다. 혹시 들어본 적이 있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이 인공신경망이라는 기술은 뭐냐, 이제 뭐 찍찍이, 독고마리 같은 걸 막 모방해가지고 저희가 찍찍이 만들었듯이 인공신경망도 생체 모방 기술, 잘 모방 기술이에요. 그래가지고 인공신경망은 뭘 모방했겠습니까?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이 있는 게 뭐예요? 바로 뇌잖아요. 그래서 뇌를 모방해서 만든 게 인공신경망이에요. 이 인공신경망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 이제 뇌로 따지자면 뇌세포, 뉴런이죠. 이 뉴런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뉴런들은 원래 자기들끼리 전기 자극을 주고받아요. 그러면서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인공신경망도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컴퓨터상에 뇌세포들이 이렇게 막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하나하나를 뭐라 부르느냐? 뉴런 대신에 노드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이 노드들은 서로 정보를, 자극을 주고받게 될 건데, 여기서 그러면은 저희가 최초로 자극이 시작되는 곳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몸으로 따지자면은 자극을 처음에 받아들이는 신경세포들이 있겠죠. 걔네들을 인풋 노드라고 부릅니다. 인풋 노드. 그 다음에 이 인풋 노드, 신경세포로부터 자극을 받아들여서 생각을 하는 뉴런들, 뇌세포들이 있겠죠. 얘네들은 겉으로 드러나진 않잖아요. 얘네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히든 레이어, 뭐 은닉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히든 레이어는 여러 개 쭉쭉쭉 이어질 거고, 그래서 마지막에 저희가 생각을 한 결과를 입으로 뱉잖아요. 저희 생각을 표출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들도 아웃풋 노드가 있어요. 아웃풋 노드. 결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공신경망 결국 어떤 구조냐? 인풋 노드에서 정보를 받아들이면은 이게 쭉쭉쭉쭉 정보를 가공하고 생각을 해서 아웃풋 노드에서 그 결과를 산출한다. 그래서 이런 노드들을 배치해줬으면은 정보를 주고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떤 형태겠어요? 컴퓨터니까 숫자들로 주어지겠죠. 얘네들은 뭐 그냥 이미지 추상적인 거는 못하니까 숫자 1, 2, 3, 4, 5, 6, 7, 8, 9, 뭐 0. 얼마 그냥 실수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자극이 들어가는데 뭐 이렇게 얘기해 보자고요. 저희가 어떤 과일인지 구분하는 인공신경망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딸기인지 사과인지 수박인지 구분을 하려면 핵심적인 요소들이 뭐가 있겠어요? 수치화 가능한 거, 맛 이런 건 애매하잖아요. 그 대신에 뭐 예를 들어서 크기, 그리고 핵심적인 건 뭐 색깔 이런 게 있겠죠. 잠깐만요 선생님, 색깔은 그러면 어떻게 숫자로 표시를 할 수가 있나요? 라고 묻겠죠. 색깔은 저희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RGB라고 이 색깔을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빛을 얼마나 섞어야지 나오는지 그거를 RGB, 그러니까는 세 개의 숫자의 조합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노드가 이렇게 세 개가 되면은 얘네가 다 색깔을 얘기하는 노드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인풋 노드가. 그래서 얘네들을 뭐 각각 뭐 크기 예를 들어서 뭐 한 5cm다. 뭐 색깔은 RGB 해가지고 그냥 완전 빨간색. 뭐 200에 뭐 50에 50 이런 식으로 색깔 값 그리고 크기 값이 주어졌습니다. 그럼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히든 레이어로 전달이 돼서, 즉 뇌세포로 전달이 돼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이 인풋 노드 하나하나는
다음 층에 있는 노드 하나 모두 다 자극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5가 그대로 전달되느냐? 그게 아니고요. 여기에 곱해지는 값을 저희가 가중치 혹은 웨이트, 그래서 W로 표시를 했습니다. 가중치라고 부르는데, 예를 들어서 5에다가 히든 레이어의 첫 번째 노드로 전달되는 그때의 가중치는 뭐 0.1이라고 치면은 0.5만큼이 전달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 값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얘는 뭐 0.2, 뭐 0.3 이런 식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얘는 1, 뭐 얘는 1.5 이런 식으로 전달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만 전달해줘야 아니잖아요. 색깔도 각각 하나 다 정보를 전달해주게 됩니다. 나머지 노드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은 총 몇 개의 가중치가 존재해야 되겠어요? 한 인풋 노드가 3개의 히든 레이어에다가 정보를 전달해 주니까는 3 곱하기 4, 12개의 가중치가 존재를 하게 되겠죠. 서로 다른. 그 다음에 또 히든 레이어가 다음 히든 레이어에 정보를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 다 전달을 해줍니다. 이때도 물론 다른 가중치가 적용이 될 거고요. 자, 그런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아웃풋 레이어에다가 자극이 전달이 되겠죠. 이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가중치를 모두 곱해서 아웃풋 레이어에 숫자가 들어가게 되겠죠. 이 숫자는 뭐냐? 예를 들어서 여기는 뭐 딸기, 여기는 사과. 그래서 이 과일이 딸기일 확률 얼마, 사과일 확률 얼마. 그래서 더 숫자가 크면 클수록 딸기일 확률이 높다, 혹은 사과일 확률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크기가 뭐 5cm면은 뭐 높은 확률로 뭐 딸기 확률이 높고, 사과는 뭐 좀 색깔은 뭐 비슷하니까 3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뭐 대략적인 인공신경망의 구조입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일반화를 시켜볼 거예요. 자, 물론 이 개수는 일반적이지 않지만 뭐 2개, 3개 일단 정해서 그렇게 해봅시다. 인풋에 X가 들어오고 Y가 들어왔다. 이렇게 2개의 인풋 노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X가 3개의 노드들에 전해질 건데, 이 각각을 뭐 W1, W2, W3라고 해줄게요. 그 다음에 Y가 전해지는 것들은 순서대로 W4, W5, W6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얘네들이 자극이 전달되는 게 어떻게 되냐면은, 그래서 2개가 다 오는 게 합쳐지는 게 결국 이 노드의 전복 값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XW1 더하기 YW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XW2 더하기 YW5, XW3 플러스 YW6. 이게 각각의 노드들의 값이 되는 겁니다. 이 값이 그대로 가중치와 곱해져서 일로 갈 건데, 여기에 또 추가로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이번에는 이 노드에 고유한 값이 될 건데, 바이어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바이어스가 뭐냐? 이게 웨이츠는 어떤 자극이 어떤 노드로 갈 때 더 얼마나 중요한 정보인가, 웨이츠가 크면 클수록 더 중요한 정보겠죠. 그런 것들을 결정해주는 값이었다면, 바이어스는 단순히 더해지는 값이에요. 이 값에다가 이 정보와 무관하게 그냥 일정하게 더해지는 상수입니다. 얘들 왜냐면은 노드가 그냥 뭐 일반적으로 더 중요한 노드가 존재할 수도 있고, 뭐 그러니까 이제 곱셈만 있으면은,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곱셈만 있으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곱셈에다가 덧셈까지 있으면 저희가 설정할 수 있는 변수가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더 세세한 학습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결론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가중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바이어스까지 조정을 해준다. 그래서 앞에 노드들에다가 가중치 더한 값에다가 바이어스를 더한 게 결국에 이 노드의 최종 값이 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최종 값이 아니에요. 여기다가 추가적인 작업을 하나 더 해줄 건데, 뭐냐? 어떤 함수를 여기다가 취해줄 겁니다.
함수들을 넣어준 게 이 노드의 최종 값이 되는데 이번엔 진짜 최종이에요. 이 fx가 무엇이냐?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모르는 게 정상입니다만 뭐씩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생겼느냐? x축, y축 있고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작은 자극이 들어오면은 거의 뭐 0에 가까운 값, 뭐 0에 가까운 값. 이게 뭐 수렴하는 게 아니에요. 더 내려가면 이렇게 x축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런 그래프가 될 거고요. 구불구불하지 않습니다. 잘못 그렸어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y는 1을 점근선으로 하는 그런 함수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얘가 일정 수준의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면은 그냥 1이 되는 거고 일정 수준 밑에 자극이 들어오면은 0이 돼버리는 거죠. 최종 함수 값은. 그래가지고 얘네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데 이 시그모이드 펑션을 취해줌으로써 이 인공신경망이 조금 더 유연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뭐 그냥 단순한 덧셈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이게 1차 함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냥 딱 직선이잖아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가 뭐 곡선을 뭐 이렇게 그려주고 해야지 뭔가 인공신경망이 정확히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 저희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뭐 그냥 대충 이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학습을 할 수 있구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제로 뉴런들도 어떻게 작용을 하냐면요. 뉴런이 다른 뉴런한테 이렇게 정보를 자극을 전달해 줄 때 이 수용하는 뉴런도 이 들어오는 자극이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지만 반응을 하고 그 일정 수준 미만의 자극은 무시를 해버립니다. 이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뭐 예를 들자면 저희는 지금 이 손에 공기 입자 하나하나가 두드리고 있지만 저희가 여기에 뭐가 있다고 느끼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도 똑같이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들어와야만 내가 뭔가를 잡았구나라고 인지를 할 수 있는데 얘도 결국에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노드의 결과값은 인풋 노드의 가중치 곱해서 싹 다 더한 값 그리고 여기다가 시그모이드 펑션을 취해준 값 이게 최종 노드의 결과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대로 다음 히든 레이어에 또 똑같은 방식을 통해서 전해지겠죠. 네, 앞에서 살펴본 이 인공신경망을 행렬이라는 놈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계산을 해볼 건데 이 행렬을 왜 도입하느냐? 장점이 여러 개가 있어요. 사실 처음에는 이게 안 와닿는 게 맞는데 이 행렬을 도입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인 계산을 할 수가 있고 식도 간단하게 나타낼 수가 있고 뭐 여러모로 뿐만 아니라 행렬이 나중에 선형대 수학이라는 분야에서는 아주 기본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행렬을 한번 경험해 보시면은 훨씬 더 좀 더 심층적인 수학 탐구를 할 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물론 선형대 수학뿐만이 아니라 그냥 나중에 가면은 많이 그냥 널리 쓰이는 그런 놈이라 가지고 선형대 수학이 다 그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한번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그냥 드러나 보자 뭐 그런 느낌으로 한번 들어만 보세요. 네. 행렬이라는 놈이 뭐냐? 결국에 얘는 원소의 집합이에요. 원소 그러니까 숫자의 집합인데 물론 숫자가 아니라 여러 개가 될 수도 있지만 어쨌든 행렬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겼느냐? 직사각형 모양의 리스트에 상자에 숫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걸 보시면 돼요. 뭐 1, 2, 3, 4, 5, 6, 7, 8 이런 식으로 숫자가 쭉 들어있는데 얘네들 숫자들은 그냥 뭐 아주 불규칙적인 숫자들이 들어있는 거고요. 얘네가 그러면 누구다? 행렬인데 얘가 지금 행렬 이름부터 뭐예요? 행 뭡니까? 로우 그죠? 행 그리고 열 이거를 그냥 합쳐서 행열이라 부르는 거예요. 로우 그리고 컬럼 행이 뭡니까? 가로줄 열이 뭡니까? 세로줄 여기 행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두 개 있죠? 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는 2 by 4 행렬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그냥 행렬의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행렬이 만약에 m by n 행렬인데 m이랑 n이 같아. m by m 행렬이야. 그러면 뭐라 부르겠습니까?
이게 원래 직사각형 형태인데 정사각형 모양이라 해서 정사각형열을 부르기도 하고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이 아니었고요. 어쨌든 그냥 얘가 행렬입니다. 그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아주 간단한 놈이죠. 그런데 얘네를 저희가 이러한 걸 정의를 했으면 뭐 해줘야 되겠어요? 계산해야 되겠죠. 이 행렬에다가 다른 행렬을 더 해볼게요. 가장 만만한 게 덧셈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다른 행렬을 한번 더 해볼 건데 이 더할 때 중요한 건 뭐냐? 얘도 똑같이 생긴 행렬이어야 됩니다. 2x4 행 2개, 14개 있는 행렬. 그래서 여기에는 9, 5, 3, 4, 1, 2, 7, 8 이런 행렬을 더 해본다고 합시다. 그러면 결과도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은 모양의 2x4 행렬이 되겠죠. 근데 이 행렬은 덧셈은 여러분이 예상하는 그대로 여기 있는 원소랑 여기 있는 원소 더한 게 여기 있는 원소예요. 여기 행렬을 원소를 여기 숫자 하나하나를 원소라고 부르는데 이 원소는 뭡니까? 행의 첫 번째 행렬에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라서 이 밑에다가 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데 어쨌든 알아만 두세요. 중요한 말이에요. 어쨌든 간에 이 같은 위치에 있는 원소들 더하는 게 같은 위치에 있는 그 원소 행렬의 값이 될 겁니다. 여기는 1 더하기 9 해서 10이 되고 2 더하기 5 7이 될 거고요. 3 더하기 3 6 4 더하기 4 8 똑같이 수가 정해지게 됩니다. 이게 덧셈이에요. 간단하죠? 이제 덧셈에만 쓰면은 뺄셈 똑같은 원리니까 스킵하겠습니다. 같은 자리에 있는 원소끼리 빼줘서 가지고 여기다 그냥 적어주면 되는 거예요. 같은 위치에. 그래서 행렬은 곱셈, 이게 곱셈이긴 한데 저희가 아는 곱셈이 아니에요. 그냥 새로운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곱셈이란 놈이 아주 무시무시한 놈인데 이게 사실 처음엔 안 와닿을 거예요. 저도 안 와닿았고 제 친구들 다 안 와닿았어요. 그냥 일단 받아들여 보세요. 이 행렬은 곱할 때는 어떤 행렬을 곱해야 되느냐? 얘랑 똑같이 생긴 행렬을 곱하는 게 아니라 2x4 행렬이었잖아요. 얘는 이놈의 열에 해당하는 열 개수에 해당하는 게 행개수로 봐야 돼요. 열 개수는 사실 마음대로 와도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에 어떤 행렬이 되느냐? 여기 똑같은 열 행 빼고 요놈 여기 행 여기 열 따가지고 2x3 행렬입니다. 그래서 다시 일반화 해보자면은 P by Q 행렬이랑 Q by R 행렬을 곱하면은 P by R 행렬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얘네를 그래서 어떻게 곱하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 얘네들 간단하게 1, 2, 3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얘네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칸이 지금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칸은 뭐예요? 첫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잖아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첫 번째 행이랑 첫 번째 열이랑 싹 다 곱해. 그래서 싹 다 더해. 그게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1 곱하기 1, 2 곱하기 1, 3 곱하기 6, 4 곱하기 3 이걸 다 더해준 게 여기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여긴 뭐가 들어가나요? 여기는 이제 첫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원소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열을 곱해서 더해준 게 여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유추가 되실 거예요. 왜 여기 값이 같아야 되는지. 얘는 한 행에 열이 4개 있다. 얘는 한 열에 행이 4개 있다. 그러면은 개수가 딱딱 맞아 떨어지겠죠. 그래가지고 똑같이 여기는 그럼 뭐겠어요? 두 번째 행에 세 번째 열에 있는 원소니까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랑 여기에 있는 원소들이랑 싹 다 곱해가지고 더해주면 되겠죠. 5 곱하기 9, 6 곱하기 8, 7 곱하기 3, 8 곱하기 4. 예시로 한번 여기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원소만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두 번째 행 싹 다 적어줍시다. 5, 6, 7, 8. 그리고 두 번째 열에 있는 건 7, 2, 5, 4, 2. 얘를 다 더해주게 되면은 7호 35, 6, 12, 7호 35, 8, 26 더해주면은 98. 여기에는 98이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대체 이렇게 정의했느냐? 받아들이세요. 얘네는 곱셈이 아닙니다. 새로운 연산자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행렬 곱셈 예제를 저랑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자, 행열 이게 크기가 얼마 됩니까? 행 2개, 열 3개 해서 2x3. 행 하나, 둘, 셋, 열 하나, 3x1 행렬. 그러면 결과가 뭐가 되겠어요? 2x1 행렬이 되겠다. 그래서 얘를 한번 계산을 직접 해보자면은 일단 얘는 어떻게 됐어요? 원소가 하나, 둘 이렇게 세로로 있는 그런 행렬이 되겠죠? 행 2개, 열 하나니까. 그럼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요? 첫 번째 행, 첫 번째 원소니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원소 곱해주면 되겠다. 0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0 더하기 3 곱하기 2. 이게 첫 번째 원소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원소가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니까 똑같이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곱해주면 됩니다. 1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0 1 곱하기 2 얘를 곱해주면은 결과는 뭐가 됩니까? 0 더하기 0 더하기 6 되고 얘는 1 더하기 0 더하기 2 3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행렬 곱셈을 할 수 있다. 어렵지 않죠? 하는 방법만 알고 있으면. 자, 이 다음에는 벡터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사실 서영대 수학을 공부하면은 행렬보다 벡터가 먼저 나오는데 이 벡터라는 게 사실 제대로 이해하려면 훨씬 더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가지고 이 벡터 개념은 이해를 완벽히 못하셔도 괜찮습니다. 심화 과정이에요. 심화. 그래가지고 이거 나 도저히 안 되겠다 넘기시면 되겠고요. 대신 이 강의를 들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나중에 시험대 수학 배울 때 확실하게 와닿을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보는 걸 추천드리지만 뭐 판단은 여러분께 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벡터라는 게 무엇이냐? 벡터는 좀 특이한 애예요. 행렬인데 특이한. 왜 특이하느냐? 벡터는 m by 1 행렬이거나 1 by n 행렬. 이 둘 중 하나인 거예요. 보이시나 모르겠네. m by 1 행렬은 뭐예요? 행이 m개 있는데 열은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뭐 a, b, c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3 by 1.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열 하나 있다고 해서 열 벡터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컬럼 벡터. 그 다음에 1 by n 행렬은 뭡니까? 뭐 D, D, E, F, G 이런 식으로 행이 하나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얘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1 by 4 행렬이 되겠고 행벡터, 로우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 벡터가 의미하는 게 뭔데? 라고 물으시면은 벡터는 좌표 공간에서 생각할 수가 있죠. 이게 뭐 2차원 될 수도 있고 3차원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좌표 평면은 지금 많이 다뤘잖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X축, Y축에 뭐 하나, 둘, 하나 2,1에 점이 있다고 치면은 이 점의 좌표를 행렬로 2 by 1 2,1 뭐 이런 식으로 행렬로 표현을 할 수 있듯이 얘를 벡터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점이 될 수도 있고 뭐 화살표로 보는 관점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벡터가 되고 벡터의 요 숫자들은 그러면은 이 X축으로의 Y축으로의 성분이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결국에 그래서 방향과 크기를 가리키는 그런 숫자 값이 된다. 그래서 대충 벡터가 어떤 개념인지는 와닿으셨을 겁니다. 좌표 공간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좌표 공간이 뭐예요? 3차원. 물론 벡터는 여기서 보여드렸듯이 4차원이 될 수도 있고 5차원이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차원까지 확장이 될 수 있지만 뭐 보여드리자면은 뭐 여기 x축, y축, z축이라고 치면은 한 칸, 두 칸, 뭐 세 칸 해가지고 여기 찍히나? 그래가지고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z축으로 한 칸, 2, 1, 1 이런 벡터가 되겠죠. 원점에서 이쪽으로 향하는 이런 벡터가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벡터는 점 혹은 화살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핵심은 이 벡터가 어떻게 행렬이랑 연관이 지어지느냐예요. 이 벡터라는 놈이 많은 연산들이 있지만 그거는 뭐 나중에 서형대 수학 제대로 공부하실 때 탐구 공부해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여기서는 행렬과 벡터가 곱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를 보실 거예요. 3x1 뭡니까? 열벡터네요. 2x1 뭡니까? 열벡터죠. 그죠? 왜냐? 열 하나 있고 열 하나 있으니까 당연한 소리네요. 그죠? 그런데 이 행렬을 곱함으로써 얘가 어떻게 됐어요? 2x1 행렬이 됐죠. 그러니까 차원이 3차원에서 2차원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행렬은 그러니까 얘를 이 3차원에 있는 벡터를 2차원으로 이렇게 끌어내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말하자면은 뭐 여기에서 4x3 행렬이었다면 4차원으로 높여줄 수도 있는 거고 차원을. 그런 식으로 행렬이 벡터를 다른 공간으로 다른 좌표축으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놈이다 해가지고 얘를 변환이라고 부르는데 용어는 중요하지 않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거를 한번 시각적으로 보자고. 1,0,2에 있었어요. x, y, z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0만큼, z축으로 2만큼 여기에 있던 벡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떻게 됐어요? 얘가 2차원으로 이동을 하면서 x축, y축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이러한 벡터로 변환이 되었죠. 이 벡터가 이 벡터로 변환이 되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는데요? 어떻게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요거를 이제 요 행렬도 2x3 행렬이었잖아요. 그런데 얘를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벡터를 묶을 수 있지 않을까? 앞서 제가 행렬에 숫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2x3 행렬을 어떻게 표시를 해줄 거냐? 벡터 0,01 들어있는 벡터 하나 2,1 들어있는 열벡터 하나 3,1 들어있는 열벡터 하나 좀 삐뚤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그럼 뭐가 돼요 이제? 행 하나 있는 1x3 행렬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원소 하나 얘를 원소 하나 얘를 원소 하나 덩어리로 보자면은 1x3 행렬이 되니까 3x1 행렬이랑 곱할 수 있다는 거죠. 1, 0, 2 그래가지고 얘는 3x1 행렬. 그러면 결과는 뭐가 됩니까? 1x1 행렬이 된다. 1x1 행렬인데 한번 계산해 봅시다.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니까 순서대로 하나하나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1이랑 0, 1 곱해주는 거. 행렬을 스칼라, 그러니까 숫자랑 곱할 때는 그냥 행렬에다가 요거 하나하나 원소에다가 하나하나 곱해주면 됩니다. 숫자를. 그래가지고 네, 여기 첫 번째 원소가 어떻게 될 거냐? 1이랑
0, 1 요 행렬 곱해줘야 되겠죠? 1 곱하기 0, 1 더하기 0 곱하기 2, 1 더하기 2 곱하기 3, 1 이게 첫 번째 원소인 행렬. 이게 하나의 원소인 행렬이 될 거고 요거는 어떻게 계산을 합니까? 그냥 단순하게 1을 0에도 곱해주고 1을 1에도 곱해주고 0을 2에도 곱해주고 0을 1에도 곱해주고 2를 3에도 곱해주고 1에도 곱해주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계산을 해보자면은 얘는 뭐가 됩니까? 그대로 0, 1이 될 거고요. 더하기 얘는 0 곱하기 0, 0, 0 될 거고요. 2를 각각 안으로 곱해주면은 6이랑 2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결국에 뭐가 되느냐? 행렬 덧셈 앞에서 했었죠. 첫 번째 원소는 0 더하기 0 더하기 6, 6이 될 거고 1 더하기 0 더하기 2, 3이 될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원소가 결국에 이 행렬 곱셈의 결과가 되는 거죠. 얘가 결국에 똑같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 행렬을 벡터로 바꿔서 생각을 할 수 있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는데? 저희가 여기서 벡터를 앞서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이 곱하기 1로 돌아가 봅시다. X축으로 2칸, Y축으로 1칸 가는 거였잖아요. 2 곱하기 1 행렬. 뭐 열벡터든 행벡터든 상관없어요. 이게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이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2 곱하기 X축으로 1, 0 더하기 1 곱하기 Y축으로 0, 1. 그러니까는 이게 뭔데? X축으로 1만큼 가는 화살표. 이게 뭔데? Y축으로 1만큼 가는 화살표인데 이 화살표가 가로축으로, 그러니까 X축으로 가는 화살표가 2개, 그리고 Y축으로 가는 화살표가 1개 있는 거, 요 화살표 다 합쳐가지고 나타낸 벡터가 2,1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자면은 이 행렬도 똑같다는 거죠. 이 행렬은 결국에 0, 1을 향하는 벡터. 뭡니까? X축으로 0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는 벡터. 요 벡터가 되겠죠? 0, 1.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는 벡터 하나, 둘. 이놈이 되겠죠? 그 다음에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1만큼 가는 벡터. 뭡니까? 이 벡터가 되겠죠? 이 벡터가 각각 1개, 0개, 2개 있다. 1개, 0개, 2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Y축으로 한 번 가고 3 그리고 1만큼 2번 간다. 그러니까 결국에 요 행렬 곱셈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이 3, 1 벡터가 2개 있고 0, 1 벡터가 1개 있고 2, 1 벡터는 0개 있다. 그래서 3, 1 벡터가 어떻게 2개 있고 2, 0, 1 벡터가 1개 있다. 그래서 요 벡터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다는 거죠. 뭐야, 당연한 소리 아니야? 이게 뭐 의미가 있어? 그냥 머리만 더 복잡해진대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냥 한번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 행렬과 벡터의 곱셈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 벡터를 다른 공간으로 바꾸는 작업으로 볼 수가 있다. 다른 공간의 벡터로 바꾸는 작업이라 볼 수 있다. 그게 뭐 선형 변화의 관점이다. 그냥 대충 들어만 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두서없는 설명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행렬을 아까 그 인공신경망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간단하게 적어볼 건데 여기 A 원소는 뭐가 됩니까? X1에다가
W11 그리고 x2에다가 W12 곱한 게 곱한 게 A의 원소가 될 건데 A에다 뭐 더해줄 겁니까? 바이어스 더해주겠죠? 바이어스 첫 번째 바이어스 더해주고 똑같은 방식으로 B도 다 곱해주고 C도 뭐 똑같이 다시 해보죠. X1에다가 W31 X2에다가는 W32 곱해줘가지고 바이어스까지 더해주면은 A, B, C 값이 되겠죠. 그런데 얘를 어떻게 한번 행렬로 표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일단은 인풋 노드 뭡니까? 열 벡터가 되겠죠. X1, X2 물론 행벡터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뭘 한번 열 벡터로 해볼게요. X1, X2로 이루어진 2x1 행렬이 될 거고 얘랑 뭘 곱하느냐? 항아리 잘 모르겠는데 가중치를 더해야겠죠.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결과는 뭐가 돼야 돼요? 결과는 A, B, C 열벡터인데 어떤 열벡터? 3x1 열벡터가 되어야 되겠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은 가중치는 어떤 형태겠어요? 근데 뭐야? 여기 이대로라면 뭐 1by 뭐 곱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거 곱해서 3by1 나올 수가 없는데요. 그러면 뭐예요? 순서가 인풋 노드 앞에다가 행렬을 곱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얘는 2x1 그리고 앞에다가 다른 행렬 가중치가 담긴 이 행렬을 곱해줘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가 있을 건데 여기는 뭐가 되겠어요? 곱하는 게 2x1 행렬이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야 되는 게 3x1 행렬이니까 3x2 행렬을 곱해줘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행 하나 둘 셋 그리고 열 하나 둘 이렇게 들어갈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가중치를 하나하나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붙이고 x1, x2 가중치가 어떻게 돼요? W11 그리고 W12 W21 W22 이게 다 여기다 적을 거 생각을 하고 행열 좌표를 표현한 모습이죠. 여기 세 번째 행의 첫 번째 열에 있는 원소 세 번째 행의 두 번째 열에 있는 가중치 그래가지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돼요? 3x1 행열에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곱해줘라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곱해줘라 x1에다가 w11 곱한 거고 x2에다가 w12 곱한 거 똑같이 그냥 그대로 됐다 그죠? x1에다가 w21 x2에다가 w22 이렇게 해가지고 곱해서 다 적어주면은 a, b, c 그대로 나올 건데 a, b, c 곱하려면 여기 바이어스를 다 더해야 되는데요. 저건 따로따로 더해요? 아니죠. 어떻게? 행렬로 한 번에 더할 수가 있다. 어떻게 되겠어? 바이어스도 한번 행렬로 표현을 해보자고. 바이어스는 똑같이 이게 다 해가지고 결국에 3x1 행렬이 될 거니까 바이어스도 똑같이 3x1 행렬로 덧셈을 해줘야 되겠죠. 참고로 행렬도 똑같이 곱셈 먼저 하고 덧셈 나중에 합니다. 어쨌든 간에 얘를 다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A, B, C가 그대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점. 짜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거를 좀 일반화를 시켜보자면 이 인풋 노드가 뭐가 됩니까? 인풋 노드의 행렬의 집합을 라지 X라고 볼게요. 사실 얘는 열벡터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는데 알아만 두시고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이 가중치의 행렬을 W라 부를 거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다 합해서 라지 B라고 두게 되면은 결국에 요 히든 레이어로 가는 요 히든 레이어의 결과값은 어떻게 됩니까? XW 곱하기 X 플러스 B가 히든 레이어의 결과값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렇게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훨씬 깔끔한 꼴이 되면서 나중에 컴퓨터로 대사를 하게 되면은 조금 더 효율적일 수도 있다. 이런 것까지. 그래가지고 여기에다가 시그모이드까지 취해주면은 최종적인 히든레이어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 x가 히든레이어의 결과값이 돼서 다음 히든레이어에 또 w 곱해주고 b 더해주고 하면은 다음 히든레이어에 또 전해지게 될 거고 그게 쭉쭉쭉 전해지면서 마지막 아웃풋 노드들한테까지 전해지면은 이 인공신경망의 계산 결과값이 나오면서 저희가 확률을 알고 이게 어떤 건지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정보를 바탕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경사하강법이라는 뭐 그런 기술들을 통해 가지고 이 여기 머신러닝 하는 게 뭐냐? W랑 B 즉 웨이트와 바이어스를 조절을 해주는 게 그게 바로 머신러닝이고 머신러닝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리를 해보자면 오늘은 이제 인공신경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인공신경망은 뭐 저희 뉴런을 본따가지고 만들어서 노드들 여러 개 노드들로 이루어져 있고 인풋 노드, 히든 레이어, 뭐 아웃풋 레이어 이렇게 쭉쭉쭉 나뉘는데 여기서 가중치가 이렇게 전달이 되면서 바이어스까지 더해서 거기다가 시그모이드 펑션까지 취해서 이 결과값이 나오게 되고 그 결과값이 다시 똑같은 방식으로 쭉쭉쭉 전달이 된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본 행렬. 행렬이 무엇인가? 그 행렬 덧셈, 행렬 곱셈, 그리고 벡터가 뭔가 약간 맛보기도 해봤고요. 뭐 오늘 강의를 통해서 너무 제가 좀 지나치게 심화적인 탐구를 한 면도 있고 그리고 제가 강의력이 부족한 나머지 너무 두서없는 강의를 진행하게 된 것도 있고 한데 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선형대수학이란 분야에 지레 겁먹고 도전을 아예 포기해버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면서 저 인공신경망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공지능 개발 뭐 이거 재밌겠는데? 라는 생각은 드시지 않겠지만 뭐 어쨌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뭐 입문에 좋은 거는 뭐 신경망 첫걸음 뭐 그런 책이나 아니면 유튜브에 그냥 뭐 인공신경망 영어로 뭐 뉴럴 네트워크 그런 거 치면은 아주 좋은 강의 자료가 많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전해드린 기초를 바탕으로 뭐 더 많은 탐구를 하시고 미래의 멋진 개발자로 만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대구 1과학고 나만의 AI 만들기 수학 페스티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